안녕하세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재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건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보호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소년재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소년사건이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보호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 보호사건을 다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 아동보호는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의 문제는 소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 그 집안에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비행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좀 폭행을 한다던가 이래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들어와 있고,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나가서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은 또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과격하게 혼내서 그게 또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과 같이 한 집안의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 내의 어떤 갈등을 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이 가정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호 사건과 아동보호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일단 가정폭력이든 아동학대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심한 아동학대 사건이면, 아니면 심한 가정폭력 사건이면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소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양부모 학대 이런 사건, 뭐 죽음에까지 이르렀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심한 학대가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실형 나오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이들 혼내다 보면 이렇게 등짝 한 대씩 때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큰 소리로 이제 혼을 낸다던가, 그리고 가족 간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일어났던 정도의 사건들이라면 그거는 다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요. 처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처분은 사실 뭐 상담이라던가 뭐 교육을 받는다던가 뭐 봉사활동, 보호관찰 이런 처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동학대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경미한 사건으로 밝혀지더라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을 당시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2개월 동안 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가 임시조치가 끝나고 나면은 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총 6개월까지도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정말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생긴 거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제도잖아요. 문제는 이게 악용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상대방이 유책이어야만, 나쁜 사람이어야만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다가 좀 배우자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것 같다,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한 다음에 임시조치를 받아드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 되죠.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혹시나 모를 어떤 위험성 때문에 임시조치가 한 번 나오면은 이제 2개월 동안 유지되는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연장 신청 들어오면 연장되는 게 대부분이고,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라는 게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항상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가정법 판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고민이 되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보호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쉽게 말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